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천마쌤입니다. 이재용보다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 지금까지 방송을 꾸준히 했는데 하루라도 쉬면은 뭐 금단 현상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다 보면은 삼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넘쳐날 것 같아요. 뭐 제가 꼭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쓴소리도 하고 한마디 어떤 땐 까기도 합니다. 그래도 삼성이 좋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성 전 찐팬이기 때문에, 진정한 찐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이렇게 열심히 좀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투자가 좀 마음이 맞지 않는다나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은 하지 마세요. 투자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삼성전자를 투자라는 게 아니고 삼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투자와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야 투자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공부도 하고 멘탈도 키우고 하셔야 돼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약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 가장 부질없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5가지 행동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내 상황을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실을 나아지게 할 행동을 더 빨리 취하지 못한다는 거야. 불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절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과 그 매력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게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대충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흘려보내고 있는 거야.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한다. 쓸데없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 타인을 미워하는데 마음을 낭비하지 말고 현실을 불평하는데 체력을 낭비하지 말고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 변화를 향한 의욕과 이 순간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어떤 땐 뭐 흔들려요. 흔들려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뭐 술 먹고 뭐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산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겠죠. 어제는 제가 노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노사 간의 그 갈등과 지금 파업 때문에 아주 심각하네요. 빨리 파업이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라인 하나라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다면은 상당히 좀 골 때리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과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그 2분기 보니까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간의 그 반도체 승부는 과연 어디에서 갈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 시장에서는 그 HBM 같은 그 고부가 가치 반도체만큼 주목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재고로 쌓아둔 그 반도체의 그 시가 상승분이 회계에 얼마나 그냥 반영됐는지 여부인데, 이 재고의 회계처리에 따라서 두 기업의 희비가 또 엇갈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엇갈릴 수가 있다. SK 하이닉스 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회사는 올해 1분기에 9,549억, 9,549억 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환입을 했고요.
영업이익의 33%에 이르는 규모라고 합니다. 삼성은 1분기 반도체 그 파트 쪽에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규모를 따로 밝히진 않았는데 한 1조 원 정도 넘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추측이 많아요. 이 반도체 실적의 상당 부분을 재고의 회계 처리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야. 응? 회계 처리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의 시가가 원가보다 낮아졌을 때 그 차액을 기업의 비용에 반영하는 것을 일컫더라고요. 그래서 재고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기업이 그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뭐 보는 것 같아요. 지출했다고 보는 거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가가 다시 오르면 과거에 반영한 그 비용을 이익으로 이제 환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환입 규모는 예상 판매 가격하고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했죠. 부대 비용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그 가격이 지난해 반도체 호강기를 겪은 뒤에 올해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대규모 환입을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환입이라는 용어가 그 함의하는 사실이에요. 환입이 뭐냐? 그 회계 기준에서 그 재고는 원가와 시가 중 더 낮은 가치로 평가하는 그 저가법을 따른다네요. 이 저가법을 따르는데 재고 시가가 원가를 넘어서도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반영할 수는 없고 단지 과거에 반영된 그 비용을 이익으로 바꾸는 그 환입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환입 가능한 규모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회계 처리가 이제 참 복잡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헷갈리고. 하여튼 삼성 반도체의 2분기 환입 규모는 하이닉스를 앞지를 가능성이 있대요. 하이닉스의 1분기 말 재고자산 그 평가 충당금 잔액이 1조 4,717억 원이고 2분기에 환입을 최대치로 해도 1조 5천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삼성의 충당금 잔액은 5조 5,266억입니다. 증권가에서 추측한 반도체 파트 쪽의 2분기 환입 규모는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 두 기업의 반도체 2차전에서도 이런 요인이 비중 있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죠. 증권가는 그 2분기에 삼성 반도체가 6조 원대, 하이닉스가 5조에서 한 6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환입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승패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런 거죠. 1분기에는 하이닉스가 삼성 반도체를 앞지는 바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주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미 증시보다는 코스피 현재 ETF 자금 유입이 역전됐다. ETF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ETF도 꾸준하게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800선에 안착을 했는데 그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는 우리 코스피 영향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런 겁니다. 특히 삼성하고 현대차 등 그 코스피 대장주에 투자하는 종목에 이 투자 심리가 집중이 돼 가지고 이달 들어서 해외 주식형 ETF보다 많은 뭉칫돈이 유입이 됩니다. 펀드 평가사 보니까 지난 9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ETF 설정액 보니까 최근 1개월간 2조 3,568억 증가했고 같은 기간 1조 7,815억 정도 늘어나서 해외 주식형 ETF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엔비디아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증시 투자 붐이 불어요. 관련 ETF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니까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국내 주식형 ETF의 한 달치 이 설정액 증가분이 해외 주식형 ETF를 뛰어넘은 적은 없었다고 해요. 1월 말에 그 기준을 했을 때 국내 주식형 ETF 설정액이 한 달간 5,334억 정도 늘어날 때요. 그 해외 주식형 ETF가 9,042억 이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월 말에는 각각 7,433억, 1조 453억이죠. 453억으로 두 달째 국내 주식형보다는 해외 주식형 ETF로 유입되는 금액이 3천억 이상 많은 상황이 이어졌고요. 특히 4월 말에는 그 해외 주식형 ETF 설정액이 8,461억 늘어난 반면에 국내 주식형 ETF는 1조 2,374억 원이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7월이 되면서 국내 주식형 ETF 유입액 규모가
해외 주식형을 뛰어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날짜별 그 설정액 증감을 보니까 국내 주식형 ETF는 지난 1일에 2,803억 원이 늘어난 반면에 해외 주식형은 857억 증가하는 데 그쳤고, 특히 9일 하루 동안 국내 주식형은 5,168억 원이나 몸집을 불려가지고 같은 날 371억 원 늘어났는데, 그 머무른 그 해외 주식형을 압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하여튼 국내 주식형하고 해외 주식형 ETF의 그 자금 흐름이 현재 반전된 것은 최근에 이어진 코스피 상승세로 관련 종목을 담은 ETF에 투심이 좀 집중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올해 들어서 2,500에서 한 2,700선을 오가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던 그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삼성과 하이닉스 등 대장주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2,800선에 안착을 한 거예요. 이 코스콤하고 한국그래서 보면은 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주식형 그 대표 ETF가 있어요. 코덱스 200이라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그 200하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을 필두로 해서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그룹주를 담은 코덱스 삼성그룹에 최근에 한 달간 각각 1,870억, 1,460억 정도 유입이 됐어요. 같은 기간에 밸류업 수혜주가 그 수혜가 그 예상되는 금융주를 모은 또 아리랑 고배당주, 이 2분기에만 29% 급등한 그 현대차를 담은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 이쪽에도 돈이 한 700억 몰렸네요. 보니까 코스피 홍풍에 이제 국내 주식형 ETF의 1개월 수익률이 4.06%, 06%인데 해외 주식형이 5.29%를 거의 따라잡은 것도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흐름이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된 해외 주식형 ETF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전히 그 해소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죠. 어려운 상황이죠. 어제 보니까 금투협회가 발표한 상반기 펀드 시장 동향에 보면요, 6월 말 기준 공모하고 사모펀드 순자산 총액은 1,069조 5천억이죠. 전년보다 10.1% 늘었고, ETF를 포함해서 해외 주식형 펀드가 자금 7조 9천억을 끌어모은 것이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특히 6월 말 기준을 했을 때 해외 주식형 ETF 순자산 총액은 28조 3천억이에요. 전체 주식형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1%에 달했다. 그래서 하여튼 ETF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국내 주식형 ETF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ETF 하세요. ETF. 뭐 미국 ETF든지 아니면 국내 ETF든지 ETF가 오히려 좀 속이 편할 겁니다. 근데 하더라도 좀 섹터 잘 구별을 잘 선정을 해야 돼. 또 엉뚱한 섹터 했다가는 그대로 또 물릴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020년 말에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돌파했을 때 그 주식을 시작한 A 모 씨가 있어요. 계좌를 열어보니까 까보니까 한숨 마시는 거야. 이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 보유 종목들이 여전히 손실이라는 겁니다. 증시 호황기에는 개인 매수가 집중된 그 빅이라고 하죠. 빅, BBIG, 빅이라고 하는데 BBIG가 뭐냐? 이 B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래서 BBIG, 빅이라고 합니다. 이 빅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 개미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거야. 올 들어 그 반도체, 자동차 등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인 그 대형 종목들이 증시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과 개인 간의 투자 수익률 그 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분석도 있다는 거죠. 그 개미들이 증시로 대거 유입된 그 동학개미 운동이 언제냐? 2020년 3월에서 12월이었어요.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6개는 당시 대비 주가가 하락했네요. 코스피 지수가 약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했는데 개미들이 투자한 대부분의 종목은 주가가 회복하지 못합니다. 당시 개인 순매수 1, 2등이 삼성과 현대차 이 기간에 각각 8.1%, 43%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그 순매수 상위에 올랐던 네이버 마이너스 39.6%야. 카카오 마이너스 45.3%,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45.5%, SK 마이너스 35.6%. 아주 절단 났죠. 당시 상승장에서 개미들이 인기를 끌었던 BBIG 이 종목도 주가가 바닥입니다. KRX BBIG 지수가 20년 말 대비 현재 47% 하락을 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 2.6% 보합권이네요. 하여튼 네이버, 카카오, SDI,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아작났습니다. 아작났어. 주가가 회복할 기미를 안 보여요. 그래서 올 들어서 개미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간에 이 성적표가 아주 극명하게 갈려요.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이 마이너스입니다. 네이버를 총 2조 968억 정도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이 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4.9%, SDI는 마이너스 18%, LG화학은 마이너스 26.5%, JYP 마이너스 44.6%, 줄줄이 하락이다. 순매수 5등인 엔캠만 올해 들어서 165% 상승했네요. 반면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은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 순매수 1등 삼성 10.3%, 하이닉스 67.4% 상승. 야, 하이닉스가 아주 죽여주죠. 현대차 36.9%, 삼성물산 14.2%, HD 현대일렉트릭 307%. 삼성만 좀 찐따였습니다. 10%가 뭐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뭐라 하냐? 그 BBIG 등 코로나 그 시기에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된 종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수출주, 하여튼 AI 관련주로 자금이 몰린 데다가 배터리, 인터넷, 게임 등의 업황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그 전자상거래 등 주력 산업이 이 부진한 상황에서 뚜렷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반기 주도주를 보려면은 국내 증시에 큰 손이 된 외국인 투자자의 행보에 주목을 하는 거야. 코로나 시기에 주가를 끌어올린 그 외국인들 한번 잘 봐야겠죠. 하여튼 그때 코로나 때 개미들이 좀 끌어올렸죠. 응? 끌어올리는데 이 개미들이 또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골 때리니까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어. 국내 증시 들어오고 있더라. 개미들은 미국 가고 외국인들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국내 증시에 들어온 그 외국인 자금 중에 그 중국 외에 다른 신흥국에 투자하는 그 패시브 ETF 이 자금 비중도 크다고 하네요. 이 자금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껏 소외된 종목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제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처음 투자하실 분들은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진짜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